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과 그 2세들이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줄 마땅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은 인류의 재앙이라는 원자 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났지만 원폭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그 지역에 머물던 조선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약 4만 명의 조선인이 피폭됐고 그중 2만여 명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이로부터 68년이 흐르도록 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65년 한일 정부 간 체결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65년도 한일협정에서는 우리가 다 문제시 여기고 있는 원폭 피해자 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현재까지도 한미일 정부 3국은 서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추적 조사해온 부산일보 김기진 편집부국장은 원폭 피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7만 명 피폭과 4만 명 사망설은 폭심지로부터 거리를 측정해 피해자 규모를 단순 추정하는 것으로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며 무엇보다 피폭 후유증으로 생긴 각종 질환 발병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설정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대상 집단이 보면은 너무나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대조 집단 안에도 저슬련 피폭자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너가 이 두 개를 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는 거는 너가 근본적으로 그 조사 대상 집단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방사선이. 최봉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과 우리 정부의 외교 보호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와 같이 법적 명분이 분명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일제 피해자들이 이런 반인도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원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법적 책임이 있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도 소멸 안 됐으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편 한국교회도 지난 1977년부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원폭 피해자 치료와 지원,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에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등이 함께하면서 피해자 지원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단한 지 2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기독교계 단체들이 기도회를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3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도회에는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해 중단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평화와 통일이 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기도회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문과 공단 정상화 협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92회 신임 총회장으로 나세웅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나 신임 총회장은 계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에서의 임원 선거는 후보자 간 단일화가 일찍이 성사되면서 과열 양상을 피했습니다. 안양성결대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600여 명의 총회대 의원들은 나세웅 현 부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나세웅 신임 총회장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결 공동체가 되도록 92회기를 이끌어가겠다며 무엇보다 계파를 초월해 의견을 수렴하고 화해와 탕평책으로 교단의 도약을 도모하겠다며 총회장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계파 간, 세대 간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를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단은 더 편안하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신임 총회장은 33개 지방회와 해외 지방회가 함께할 연합성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교단 수권 사업인 총회회관 건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목회자 최저 생계비 실현과 성결가족의 의료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교단 내 복지법인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지 사업을 하는 많은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있지만 법인이 없어서 많은 법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그리고 선교 활동을 복지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지법인을 꼭 만들어서 관심이 모아졌던 목사 부총회장은 창신교회 이종복 목사가 선출됐으며 장로 부총회장의 강성교회 이철구 장로를 비롯해 다른 임원들도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습니다. 한편 총회대 의원들은 2년간의 연구를 거친 헌장 개정안을 일괄 통과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만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에게 은퇴 후 5년간 대의원권을 부여하자는 92조 총회조직방법 2항 개정안과 세례교인 총회비 납부를 지방회별로 혹은 교회별로 할지를 다룬 78조 20항 규정 개정안은 기각됐습니다. 또 목사 안수식 주관을 총회본부 혹은 지방회가 할지에 대한 연구안도 기각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성총회는 정기총회 첫날 새벽까지 헌장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며 29일까지 총회 사업과 산하재단 보고 등에 대한 주요 회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젊은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새로운 버전의 성경이 오는 2020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19회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2020년 인쇄매체와 온라인 출시를 목표로 가칭 새 한글 성경전서의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번역 작업에는 교파를 초월한 학자 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과 2018년 신약과 구약의 번역을 마치고 감수 과정을 거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서공회는 지난 제116회 정기이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번역연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성서공회의 2013년도 상반기 해외 수출 성서가 전년도와 비슷한 311만 3,296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의 대입 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와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전국 100개 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입 단순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입 전형의 단순화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의 85.5%, 학부모의 87.5%,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 전형을 복잡하다 또는 매우 복잡하다고 답했고 사교육이 많이 유발되는 전형은 수능과 논술이라는 응답이 30%에 달했습니다. 폐지가 필요한 대입 전형으로는 입학사정관 제도와 논술이 꼽혔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 제도는 사교육 기관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입제도 단순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논술과 적성고사의 폐지, 영어 면접 및 구술 면접 폐지, 스펙자료 제출 금지, 학생부 심층평가 전형 도입 등 5대 핵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자로 부품의 시험 결과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28일 대언론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 3, 4호기 원자로에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들어간 제어 케이블의 시험 그래프와 시험 결과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표의 일부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의 원본 시험 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부품이 해외 시험 기관의 검증 결과 시험에 실패했는데도 검사를 담당한 국내 시험 기관의 직원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가동 중이었던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정지시켰으며 신고리 3, 4호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계 인구의 13%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의 절반가량이 무신론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윈갤럽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40개국 5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답했고 23%는 종교적이지 않다, 13%는 자신이 확실한 무신론자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 인구의 47%가량이 스스로를 확실한 무신론자라고 답했으며 전문가들은 유물론 사상을 추구한 중국의 철학과 역사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체코, 프랑스, 한국, 독일 등의 나라도 무신론자들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신론을 죄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인구의 5%가량이 무신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측은 세상적으로 개인이 번영할수록 종교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결과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 한국정교회가 오는 31일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주제는 각 종파 주요 신학자들로 구성된 신학자 연구 모임이 정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6월 한 달간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감리교 선관위는 최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6월 4일 경기연회에서 첫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발표회는 전체 11개 연회에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회와 함께 기빙라이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전기가 없는 선교지 마을에 태양광 램프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지역교회와 하트하트재단이 1:1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기독경영연구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다음 달 18일 협동조합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탐방단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 활력소를 방문해 풀모학교 생협과 원예 조합 가꿈, 각골 목공실 등 협동경제 실전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제주와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 덥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곳곳에 비만 제외한다면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